안녕하세요, 평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와코 모터스의 X10입니다. 와코는 2009년 BLDC 모터 사업부를 설립해 현대, 크라이슬러, 닛산에 공급 계약을 했고, 와코 모터스는 2010년 전기 오토바이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와코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EV26 모델을 맥도날드, 피자헛에 납품하여 친환경 이륜차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LG에너지 솔루션과의 업무 협약으로 개발한 X10 모델이 출시되었고, 배터리 2개 장착, 배터리 2개 수납, 총 4개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전기 이륜차로서 출시 전부터 상당한 기대를 받았던 모델입니다.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모터는 8kW 공랭식으로 와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장 2050, 전폭 770, 전고 1150, 휠베이스는 1470입니다. 중량은 140kg,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 48V 30A 직결 방식으로 2개 삽입이 가능하고 추가로 2개 수납이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90km, 브레이크는 CBS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25년에는 ABS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X10의 전면부는 상당히 각지고 단단한 모습입니다. 클래식 오프로드 SUV 느낌이 날 정도의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윈드스크린은 고정형으로 높이는 가슴 정도까지 올라오네요. 와코모터스의 로고 밑으로 주간 주행등과 상하향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하향등, 양옆에 2개가 상향등입니다. 주간 주행등은 면발광 소재로 시인성과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네요. 양옆에는 기역자 모양의 방향지시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선을 많이 사용한 디자인으로 각지고 터프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전면부 타이어 110/7013 1개의 디스크와 3개의 피스톤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전면부 서스펜션은 유압식 쇼바를 채택했네요. 시트는 기대 이상으로 높은 품질의 소재로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착자감이 매우 좋은 편이네요. 뒷좌석 발판도 깔끔하게 숨어 있습니다. 와코에서 자체 개발한 8kW의 모터는 정비 편의성에 강점이 있는 사이드 방식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터 출력에 비해 상당한 가속감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행 테스트하면서 다루도록 하죠. 리어 서스펜션은 에어 쇼버를 채택하였는데요. 생각보다 탄력 있는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리어 램프도 면발광 LED를 사용하고 선을 많이 활용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냈는데 상당히 강력해 보이네요. 빔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 타이어 120/7012 1개의 디스크와 2개의 피스톤으로 작동합니다. 가운데가 뚫려있는 방식의 스쿠터에 측면부의 디자인까지도 선을 많이 사용한 X10은 와코모터스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로서 패밀리 룩을 갖춰나갈지 기대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X10의 스마트 키는 거의 자동차 키라고 봐도 될 정도의 크기와 디자인입니다. 차량 받아올 때 키를 잘못 주신 줄 알았네요. 시동을 거는 방식은 키를 이용한 방식과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레버를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7인치 풀컬러 LCD 전자계기판은 생각 이상의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속도, 주행모드, 온도와 시간, 배터리 잔량, 주행거리를 표시합니다. 양옆에 SEL과 RES 버튼은 터치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왼쪽에 SEL 버튼을 누르면 환경 설정 모드로 전환되고, 이곳에서는 계기판 색상, 속도, 표기 방식, 언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 색상을 오토로 놓을 경우 주간에는 흰색, 야간에는 검은색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조정 너트를 통해 손가락 크기에 맞춰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좋은 옵션 사항이네요. 특이하게 좌측 깃박스 앞쪽에 상향등 전멸 스위치가 위치해 있네요. 좌측 깃박스 안쪽에는 상시 상하향등, 회생제동 버튼, 깜빡이, 클락션 소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도 나쁘지 않고 버튼이 큼직해서 조작하는데 더 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X10의 핸들은 바 형식으로 여러 거치대를 활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디자인입니다. 우측 깃박스에는 비상등, 그리고 주행모드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주행모드 변경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한데요. 파킹 상태에서 파킹 버튼을 누르고 주행모드 변경 레버를 좌우로 변경 후 스로틀을 당기면 작동합니다. 후진은 최대 시속 5km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깃박스 상단부 버튼을 통해 1에서 3단까지 주행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동 레버를 중간에 놓고 시트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가 있는 시트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시트 버튼은 생각보다 뻑뻑합니다. 배터리는 4개 수납이 가능한데요. 전면 2개는 전원을 공급, 후면 2개는 수납만 가능합니다. 처음 계획은 4개가 모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원 단자가 있는 슬롯에 배터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법령으로 인해 아쉽게도 2개는 수납만 가능하게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봉지거리도 이렇게 내릴 수 있네요. 좌측에는 2개의 USB 케이블이 위치해 있고, 그 밑에는 정비를 위한 진단기 단자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자동으로 파킹 모드로 전환되고 꽤나 견고한 편입니다.
다만 세웠을 때 각도가 너무 서 있어서 주차 시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입고 물량부터는 개선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인 스탠드는 배터리가 4개라서 그런지 상당히 무겁게 세워지는 경험을 했고 손으로 잡을 위치가 마땅치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행 성능은 어떤지 간단히 한 바퀴 돌아보죠. X10은 직결 방식의 사이드 모터로 구동이 되는데요. 체인 방식보다 동력 손실이 적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구동 방식이죠. 방지턱을 넘을 때 승차감은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요. 탄력이 좋은 편이라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포지션은 상당히 긴 휠베이스로 인해 엄청나게 넓은 활동 범위를 제공합니다. 휠베이스는 앞바퀴 가운데와 뒷바퀴 가운데의 거리인데요. X10은 1470, 제가 타고 있는 대동 모빌리티 GS100은 1350, 12cm가 차이가 나고 이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길어진 휠베이스 때문인지 핸들의 조향 각도 때문인지 회전 반경이 꽤 크고 코너를 돌 때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시승은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어 서스펜션에 적용된 에어 쇼바는 매우 탄력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퀴에 직접 체결된 사이드 모터는 부드러운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로로 나가 실주행 테스트와 전비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테스트한 기체는 소유형으로 배터리 2개는 개인 소유, 나머지 2개는 공유형으로 총 4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공유형으로 구매한다면 2개만 사용할 수 있고 빈 슬롯은 짐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소유 배터리를 크루스테이션에 넣으려고 시도한다면 택도 없습니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1에서 3단 주행 모두 새 배터리로 교체 후 테스트하였습니다. 1단 테스트, 배터리 97%로 시작합니다. 우선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놀랐던 것이 디자인만 남자의 차량을 만든 줄 알았더니 1단에서 출력 조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땡기면 땡기는 대로 나갑니다. 분명 3단이랑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1단에서도 잘 치고 나갑니다. 다만 속도는 45km 정도로 리밋이 걸려있고 오르막에서 속도가 줄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1단 모드는 짧게 퇴각하도록 합니다. 1단에서도 타브랜드 스포츠 모드급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총 주행거리 10.6km, 배터리는 14%를 소모했습니다. 1km당 약 1.3%를 사용했네요. 다음은 2단 테스트, 배터리 96%로 시작합니다. 2단 초반 스타트도 느낌상 8kW 대부분의 출력을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1단의 초반 출력과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속도는 65km로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넓어 주행할 때 포지션이 자유롭다는 것이 꽤나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요. 무게중심도 꽤 잘 잡혀 있어서 안정감도 높은 편이고 초반 출력, 속도 리밋 등 2단 정도면 데일리로 다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주행거리 11.4km, 18%의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1km당 약 1.57%의 배터리를 사용했네요. 마지막으로 3단 테스트, 배터리 90%로 시작합니다. X10을 타보면서 하나 신기했던 게 지금까지 타온 모든 이동수단은 계기판 속도와 GPS 속도 10에서 2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X10은 1단부터 3단까지 계기판에 보이는 속도와 GPS 속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제조사 측에서 제공한 최고 속도가 90km이고 계기판 속도도 그 속도를 넘는데 심지어 GPS 속도와 거의 동일한 속도이다 보니 속도는 X10이 소형 부문에서 가장 빠른 전기 이륜차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이 꽤 느껴졌는데요. 긴 휠베이스로 인한 구조적 안정감과 배터리 4개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은 차체로 인한 안정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좁은 골목에서 차량을 돌릴 땐 다소 불리할 수 있으며 특히 처음 차량을 돌릴 때 이질감이 꽤나 느껴졌습니다. 뭔가 스포티한 차량을 재미있게 탄 느낌이라기보다 성능 좋은 대형차를 타는 느낌에 가까운 X10입니다. 총 주행거리 11.5km, 25%의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1km당 2.17%를 사용했네요. 각 주행 모드별 배터리 사용량은 출력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생긴 모터 회전수에 따른 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단이랑 3단 배터리 사용량은 꽤 차이가 나네요. 자, 이제 오르막 테스트하러 가보죠. 처음엔 1단, 제가 오르막 테스트할 때는 1단 혹은 에코는 그냥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행 테스트에서 말했듯 1단도 출력이 워낙 세서 중간에 멈췄다 주행을 해도 전혀 무리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2, 3단 테스트는 해보죠. 그 다음 2단. 확실히 오르막 테스트를 해보니 약간의 출력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1단보다 힘있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3단.
1단과 2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2단과 3단은 그마저도 찾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출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 테스트에서 확인했듯이 속도, 전비, 출력, 오르막 등 모든 부분이 시내에서 데일리로 쓰기에 2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장거리 위주의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3단이 좋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능과 주행, 전비, 오르막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와코모터스의 가격은 2024년 보조금 기준 공유형 198만 3천원, 소유형 370만 5천원의 금액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공유형으로도 상당한 매력을 가진 X10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X10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소유형을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충전기와 배터리 2개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유형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GS100을 타고 강화도 갈 때 아슬아슬하게 겨우 도착을 했었고 배터리 한 세트 더 들고 대부도 갈 땐 심적으로 너무나도 여유 있었거든요. 아직 스테이션 분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 현재 시점에는 소유형도 꽤나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쉽게 결정할 만한 금액의 차이가 아님에 많은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025년 4월에서 5월경에 ABS 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금액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현재 X10 사전 예약 시 보상 판매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매우 뚜렷한 상남자의 전기 스쿠터 X1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